자, 여기 성능검사 대행자는 당연히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공사와 성능검사 대행자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기준 방법 및 절차,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아까 한번 살펴봤죠. 네, 여기. 네. 이게 이제, 기준, 성능 기준이죠. 성능 기준. 그 다음에, 성능 검사 항목, 네, 트랜식 같은 경우에 각, 그 다음에 이런 거, 기포감 부착, 레벨, 예, 거리 측정기, 토탈 스테이션, GPS, 금속관로, 이런 항목들을 검사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예. 시험에 좀 내기는 조금 껄끄럽네요. 왜?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는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장비는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으로 내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래서 4번이고요. 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측량을 위해서는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예, 승낙 없이 출입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해가 뜬 이후에. 해가 뜬 이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허가증만 있으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승낙을 받는 게 좋겠죠. 예, 땅 주인의. 그리고 해가 진 후라든가 또는 해 뜨기 전, 예,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지. 2번이. 예, 출입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5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3일 전은 점유자, 5일 전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5번과 관련된 것이 법 101조. 예, 101조. 법률 101조. 자, 볼까요? 관련 뭐 없습니다. 밑줄치러 가겠습니다. 101조, 101조. 예. 자,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날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입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예, 점유자한테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허가는 언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네. 행정청인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예. 근데 해가 뜬 후에만 가능한 거예요.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장애물이나 이런 거 변경할 때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장애물 변경 이런 거 제거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있네. 해 뜨기 전, 해 친 후에는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수 없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자, 하나 더 볼까요? 토지 출입에 대한 손실 보상. 그래서 이걸 토지를 출입해서 뭐 측량을 하고 뭘 했는데 장애물 제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손실을 받았다라고 하면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보상할 자와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뭐 하나 나와 있네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4조부터 88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나와 있네요. 여기 102조에 요 놈 한번
공익사업을 위한 정의, 적용 대상은 어디냐? 토지, 광업, 어업, 양식권, 토지 속에 대한 흙, 돌, 모래, 공익사업 쭉 나와 있고요. 예. 됐고 84조부터 88조 규정 준용이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아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재결 전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예, 사업 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이러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는 재결정이 나든지 아니면 취소가 되든지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고요.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6조 재결이 확정됐을 때는 그 확정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87조 보상에 대한 내용이네요. 88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지금 자, 6번 한번 볼까요? 토지 출입 협의해야 된다 하고요. 손실 보상할 자 받은 자는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라고 했어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라고 했죠.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결정서 원본이죠.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랬죠? 네. 이 경우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손실 받은 자가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2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손실 보상. 재결에 불복하는 자. 재결서 정본 60일. 그 다음에 아까 90일이 뭐 하나 있었죠? 90일. 90일이 뭐였죠?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이거는 90일이 되는 거죠.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보상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다 맞는 거죠. 8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는데요.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공부의 복구 아니고요. 장애물 제거 이것도 아니고요. 이런 거죠. 8번에 3번, 8번에 3번이죠. 3번. 국가가 어떤 기본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경우 여기에 되겠죠. 8번에 3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들어가면 10조에 보면 10조에 보면 출입의 통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타인의 점유하는 여기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 5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어요. 점유자한테는 3일. 그렇죠? 여기 점유자에게는 3일이라고 되죠. 3일. 여기도 3일. 여기 3일. 근데 여기는 허가만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아까 지금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분명하게 10조에 5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여기에 맞는 거고요. 토지 수용, 기본 측량 실시할 때, 토지 수용 사용에서는 2번이 되겠죠, 2번. 공익사업으로 위한, 공익사업으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 여기 지금 보면,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자,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 받은 자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 하냐? 토지 수용위원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여기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관련 법은 106조 수수료 중에 18의 3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12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장은 이제 벌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벌칙 어렵죠. 각 규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틀릴 확률이 많은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교환해서 다운 받으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크게 공간정보관리법에서 보면 3년, 2년, 1년 그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짜리는 부정입찰입니다. 부정입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담합이죠. 담합. 그래서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에서도 한 2년 전에 이 부정입찰, 담합, 여러 회사들이 이제 서로 사전에 입찰 금액을 담합해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몇몇 회사들이 영업 정지받고, 또 일부 대표들은 교도소에 징역까지 받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 3천만 원 무서운 겁니다. 딱 하나 있네요. 부정입찰, 즉 담합에 의한 입찰. 그것은 3년 3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2년 2천만 원은 한번 보면 표지, 기준점 표지에 대한 무단 이전이나 파손, 그 다음에 고의로 성과를 다르게 한 사람, 고의로 또는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사람, 센 거예요. 이 징역이란 뜻입니다. 3년, 2년, 1년은 징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도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고의로 했을 때는. 그리고 실수로 성과를 부정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1차는 4개월 정지, 그리고 2차,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무단으로 국외 반출이죠. 국외에 반출한 경우에는 역시 징역 2년 2천만 원. 그 다음에 측량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능 검사, 여기에 보면 2년에 보면은 성능 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능 검사 대행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정하게 성능 검사를 수행했거나 또는 그 성능 검사 대행자를 미등록했거나 부정등록, 여기도 부정등록이 있었죠. 측량업 미등록 또는 부정등록, 성능 검사 대행자 미등록 또는 부정등록 이렇게 한 경우에는 2년에 2천만 원 벌금이다. 자, 그럼 1천만 원, 1년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뭐냐? 거짓 신청한 경우에 신규 등록이나 토지 전환, 토지 이동에 대한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외 반출이고 여기는 성과 무단복제,
또는 심사되지 않은 지도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1천만 원. 여기 이제 등록에 관련된 거죠. 등록에 관련된 거는 2년인데 자격 수첩 대여, 그러니까 지적산업기사, 측량산업기사 이러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역시 영업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그리고 무자격자 측량 또는 측량을 하다가 내가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1년 1천만 원 또는 이중 취업, A라는 회사에도 취업하고 B라는 회사에도 취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수료 이외에 정당한 대가 외에 또 다른 대가, 뇌물이죠. 그런 것을 받은 경우에는 1년 1천만 원. 여기도 성과 검사하고 관련된 부분, 여기 보면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로 1년짜리는 대여에 대한 거고 2년짜리는 부정 등록, 미등록하거나 부정 등록 한 경우에 2년이 된다 이거죠. 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1차 25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측량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점 성과를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A라는 기준점 성과를 사용해야 되는데 B라는 똑같은 지점에 대해서 B라는 기준점 성과가 있단 말이죠. 옛날 성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과를 대입했을 때 더 잘 맞아요. 그런 경우에 잘못된 측량 성과가 되겠죠. 그런 거를 했을 때 과태료를 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측량 기술자 신고, 개인에 대한 거예요. 개인에 대한 거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변경했을 경우에 등록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 여기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측량업 승계, 자식에게 물려주었을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 휴폐업, 휴업이나 폐업, 잠깐 쉬는 거나 폐업했을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 대행업, 미신고, 직계 존비속 토지, 가족에 대한 토지는 내가 지적 측량 그 대행업자일 경우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정한 성능 검사, 그 다음에 교육이 있죠. 뭐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 보고 조사 거부, 토지 출입 방해 기피 한 경우에 과태료가 있다 이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 방해 또는 토지 출입 이런 방해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벌금과 과태료가 있어요. 벌금, 이건 벌금이고 얘는 과태료죠. 벌금은 기록이 남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범칙금은 벌점 플러스 금전.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전과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거죠.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요 지금 내용을 정리한 관련 법규가 공간정보 시행령 105조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3을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측량 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기준, 그 다음에 별표 3의 2는 지적기술자, 그 중에서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53조, 측량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의 기준, 별표 4를 그 관련 법규들을 추려서 모아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3년짜리는 담합, 부정입찰 이 3년이고요. 2년은 거짓, 거짓 또는 고의, 다르게 한 거, 그 다음에 파손, 그 다음에 측량업이나 대행, 성능검사 대행업의 부정 등록, 성과 해외 반출 이런 것들이 2년이고요. 1년은 자격수첩 대여, 그 다음에 무단복제, 지도판매, 미심사 지도판매, 토지 이동에 대한 거짓 신청, 그런 것들이고, 비밀누설, 그 다음에
수수료 이외의 대가, 즉 뇌물이죠, 뇌물. 그런 것들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측량 방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변경에 대한, 변경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토지에 대한 측량, 교육 미수강, 토지 출입 방해, 이런 것들이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여기 했던 별표를 한번 그 관련 법규 살펴보면 여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한 경우에는 이거 뭐라고 했어요? 2년 징역 받을 수 있다고 했죠. 2천만 원. 과실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등록 취소라든가 영업 정지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냥 취소가 돼 버리네요. 바로 취소가 되고, 과실, 자기 실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에는 4개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자, 그 등록을 했는데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계속 휴업을 한 경우에도 경고, 정지 6개월, 3차 위반은 등록 취소. 변경신고, 그렇죠? 변경신고, 보험가입 등 이런 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지, 취소.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를 요구한 경우 바로 등록 취소가 된다 이거죠. 영업 정지를 요구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6개월, 3차 위반 등록 취소. 등록 취소를 요구한 경우 바로 등록 취소. 영업 정지를 요구한 경우 3개월, 6개월 등록 취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 요거 이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이죠.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 방해한 경우 1차 25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여기 어긋난 고시된 측량 성과에 대해서 어긋나는 측량 성과를 사용할 경우에 과태료. 거짓으로 기술자 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직계 좀비속 과태료, 폐업 신고 과태료, 조사 거부, 토지 출입 방해,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과태료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경력 신고, 변경 신고, 이런 거는 1년이라고 했죠. 1년.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 수첩 대여.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측량업 또는 성능 검사 대행업의 부정 등록이나 미등록은 2년이지만 요거하고 관련된 거는 1년이라고 했죠. 1년. 그렇죠? 1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성실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업무 범위를 위반해서 측량한 경우, 영업 정지인데 무시하고 한 경우, 그렇죠? 이러한 경우는 2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인데요. 해를 입힌 경우에 1년에서 2년이고요. 여기 밑에 3개월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건 뭐냐면 지적 측량 기술자가 민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과태료 부과가 공간정보관리법에도 있지만 지적 제조사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관리법의 과태료 부과는 그 시행령 별표 13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관련 부과는 시행령 딱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적 제조사법 시행령. 그래서 보면 여기에 경계점 표지. 아까 여기 그 공간정보관리법에 대해서 기준점 표지. 이것을 무단 이전이나 파손할 경우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적 제조사의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 또 임시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은 엄청 많죠. 예, 임시 경계점,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징역 그런 건 아니고 과태료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있었죠.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 100만 원 과태료 있었죠. 여기 이쪽에 보면 토지 출입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여튼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여기 앞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할 경우 25, 50, 100만 원 있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도 지적제조사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적제조사 사업을 방해한 경우 50, 75, 100만 원. 아까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25, 50, 100만 원 있는데 지적제조사 법에서는 50, 75,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